네, 그럼 날씨 관련 자세한 소식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날씨 정말 한증막더위다, 찜통더위다 이런 말 위에는 뭐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아까 좀 리포트에 보셨지만 섭씨 40도, 이게 정말 온도계에 찍힙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온하고 비교를 해서 35도만 넘어도 굉장히 덥다라고 그렇죠. 여겼을 때가 거의 20년 전 일인데요. 네. 이제는 이제 40도를 넘는데 사실상 관측 그 기기 말고 우리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아마 40도를 충분히 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여주 전동면의 기온이 40도를 육박을 했는데 이게 2018년에 강원도 홍천군에서 41도를 기록했던 거와는 약간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죠. 예. 이 달리기를 할 때도 선수가 선수 뒤에서 초속 2m 이상의 바람이 불면은 네. 순위는 인정하지만 기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선수의 기록과 기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관측을 할 때도 AWS라고 해서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 관측이 된 기온은 예. 순수 자연상에서 이 기온이 40도로 올라갔다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위적인 어떤 인공열.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기상 관측을 할 때는 이런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아니라 유인 기상 관측 장비라고 해서 꼭 사람이 기계 관측을 합니다. 네. 이거는 WMO 세계 기상기구의 기상 표준화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기상 관측이기 때문에 실제 그 강원도 홍천군에서 41도가 올라간 거는 예. 주변 건물 높이보다도 3배 이상 떨어진 거리에 75제곱미터면 한 22평 정도 되는 그 공간 안에 잔디가 깔려 있어야 될 정도로 인공적인 열을 배제하고 난 기온이 41도가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었는데 네. 지금 뭐 여주의 기온은 일단은 인공열 이런 것들을 포함한 40도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보기가 때문에 익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순수한 기상 관측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도로의 아스팔토의 인공열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 도심에서 열까지 감안한 데다가 이 습도까지 높은 상태에서 체감 온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의 날씨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체감 더위는 40도가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40도 훨씬 넘는 생각이 저 주말에 있으면서 느꼈었는데 어쨌든 이 제주 한라산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뭐 40도가 뭐 가까이 된다, 또 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2018년 폭염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18년 폭염이 다시 재현될 거다. 아니다. 더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이게 참 이게 사람이 체감하는 거와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1994년, 2018년은 폭염을 말할 때 가장 기록적인 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은 1994년이 더 더웠고 어느 지역은 2018년이 더 더웠는데 올해가 역대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 우리가 폭염 일수라고 하는 것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상태를 이제 폭염 일수라고 하는데 네. 실제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폭염 일수는 보통 이제 평년 여름 수준으로는 한 5.2일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폭염의 기록적인 해 2018년은 한 17.8일이었는데요. 전국 평균 올해는 7.7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전국 183개 전 특보구역 지역 예. 중에 지금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거의 폭염 경보거든요. 그러니까 폭염 경보가 내려진 것에 비해서는 폭염 일수의 일수는 실제 평년보다는 좀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2018년보다는 좀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게 체감적인 게 좀 큰데요. 네. 그런데 밤의 상태는 좀 다릅니다. 너무 더운데요. 열대야의 기준은 이미 기록을 깨어넘었고요. 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속 열대야, 그러니까 밤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17일 이상이 이어지고 지금 당분간 향후 열흘 동안에도 계속될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열대야는 거의 역대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평년 이맘때는 3.1일 정도의 열대야가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전국 평균입니다. 예. 2018년에는 7.7일,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9.9일이고요. 향후에 지역마다 더 특색 있는 지역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열대야는 거의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더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까지 더우니까 정말 최악의 역대급 폭염이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 폭염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기상청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예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그나마 비다운 비의 체계적인 비가 중부지방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폭염을
완전하게 식혀줄 정도의 비는 아닙니다. 아.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도 계속해서 대기 불안정으로 내리는 비. 즉 결국에는 일반적인 체계적인 비와 소나기의 차이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비를 내려줘야 네. 이 폭염의 기세가 어느 정도 수거질 정도로 열을 식혀주는데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비는 오히려 습도만 올려주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소나기 구름으로 만들어진 이 비구름이 밤 동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은 이 높아진 습도 그리고 흐린 하늘 밤 동안에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적으로 낮더위보다도 밤더위가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날씨가 앞으로도 향후 열흘간, 그러니까 광복절까지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열흘을 더 버텨야 된다니 좀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이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어제 보니까 경남, 창녕, 창원 등에서 3명이 벌써 사망을 했고 프로야구장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나와서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인데 이 개인적으로 좀 체력이나 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과 같은 보이는 재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 20일부터 이 질병관리청이 현재까지 조사한 온열 질환 관련해서 이제 환자 수를 조사해 봤더니 1,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 최근 한 11명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네. 5명이 지난 주말에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광주, 경상도 지역의 50대, 60대, 70대에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농가에서 밭을 매다가 이제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농가 같은 경우에는 홀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근처에 쉴 만한 그늘이 없고 그리고 나가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지금 뜨거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변을 반일하시다가 당하는 그렇게 되신 분들도 경우들이 있다 굉장히 하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좀 농가에서는 이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프로 야구에서 출범 이후에 43년 만에 이렇게 경기까지 취소될 정도의 맞아요. 폭염은 없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먼저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리기로 한 경기가 폭염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KBO는 2015년부터 폭염 경보의 기준입니다. 35도가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야구 경기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을 정했는데요. 예. 금요일에 울산 경기는 취소가 됐지만 토요일에 잠실에서 이뤄졌던 서울 경기는 계속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4명의 온열 질환자의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이제 관중이 조금 이제 발생을 한 네.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4일 날 또 진행하려고 했던 잠실구장의 경기도 이제 출범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취소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산이나 뭐 없으면 우산 같은 걸 쓰고 관람하거나 뭐 야외 이동하는 것도 많이 도움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 양산이나 우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볕만 가리는 것인데 지금은 이런 볕만 가려서 해결이 되는 6월 달쯤에나 나타나야 되는 불더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6월 달 더위는 이제 상대적으로 습도는 낮기 때문에 볕만 피하면은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상대 습도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80%를 넘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평년치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보통은 한 70%만 넘어도 실제 기온보다 습도로 인해서 체감하는 온도가 더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똑같은 33도에서 습도가 55%일 때는 똑같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33도인데 여기에서 10% 정도 습도가 올라갈수록 체감 온도는 1도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최근 들어서 상대 습도가 80%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기온은 33도이지만 여기에서 체감하는 거는 3도 정도 더 높은 한 36도인데다가 이제 인공열과 그런 것까지 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습도로 인해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원한 곳을 찾아야 되고요. 뭐 선풍기라든지 냉방기를 찾아서 일단 몸의 열기를 식혀야 되는데 양산만으로 이렇게 야외 경기를 이 폭염 속에 진행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뭐 습식 사우나다 이런 말씀이시고 결국에는 야외보다는 실내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이 휴가철이다 보니까 물놀이들 사실 물놀이 많이들 나가시는데 바다 계곡이요. 익사 사고도 많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강원도에 놀러 갔었는데 현장에서 좀 목격해갖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 물놀이 사고 좀 예방법 좀 알려주시죠. 일단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폭염에서 불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물이기 때문에 물놀이 참 이 폭염을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 놀이이기도 한데요. 예. 근데 이제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망자 사고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전 부주의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해수욕장 말고도 계곡으로 놀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계곡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과는 달리 안전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맞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와 튜브와 같은 안전 장비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이제 육지의 온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이지만 바다 해수 온도는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신체에 적용을 했을 때는 차갑죠. 굉장히 차가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꼭 준비 운동, 특히 심장에서부터 먼 부위부터 조금씩 물을 조금씩 묻히고요. 발끝부터 물을 좀 그리고 닦고. 이제 가벼운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내 몸이 이제 차가운 물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들을 예. 보내주는 이런 기본적인 안전 수칙 꼭 준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히나 바다는 좀 이것을 요새 좀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것. 맞습니다. 이제 이안류죠. 보통은 이제 파도라고 하면은 바다에서부터 해안으로 불어오는 물결을 말하는데 이안류는 이제 역파도라고 해서 반대로 이 육지에서부터 바로 다시 휩쓸려가는 굉장히 폭도 좁고 유속도 빠르고 한 100m라는 그 구간에 많은 사람들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부는 그런 이제 파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이안류를 만났을 때는 네. 이것을 뿌리치고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안류 같은 경우에는 안전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은 예. 1시간 간격으로 그래도 유명 해수욕장들의 이안류 상황들을 1시간 간격으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보를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안류를 만났을 경우에는 일단은 튜브와 구명조끼에 의존을 해서 이안류가 가는 쪽으로 그냥 뭐 굳이 그 이안류를 역으로 수영을 해서 나오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물결의 흐름을 따라 가셔서 구조 요청을 기다리는 게 제일 좋겠고요. 예. 좀 수영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안류 방향의 45도 각도로 좀 안전하게 헤엄쳐 나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무더위 그리고 물놀이 주의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꼭 유의하시고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